를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사계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을 지내신 지난주에 방송계 코카 찾아봤어요. 자, 신인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 변호사님 코카 찾아보셨어요? 코카? 안 찾아봤어요. 햄스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귀여워서. 코알라랑 비슷하게 저는 생겼습니다. 코알라 같아요. 코알라 비슷해요. 그 맞아요. 자, 그런데 현안은 뜨겁습니다. 월요일이 되자마자 지난 주말부터 행안부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경찰의 꽃 이렇게 불리는 경찰서장들, 일선의 총경들이 그제 토요일에 모였는데, 이게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초유의 경찰총경회의, 또 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대기 발령 조치. 자,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좀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네네. 이제 경찰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민간에서 이제 군대 역할을 하는 이제 치안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민간 군대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총경이라고 하면은 그 실무자 중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네네. 그 위에가 이제 경무관이기 되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하는 이제 군에서 별을 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 총경급들이 꽤 많은 숫자가 이렇게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정부도 당혹스러웠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불안해하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과 원칙대로 좀 이건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총경회의는 좀 위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제 자꾸 이제 좀 이따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만은 검찰하고 이제 뭐 자꾸 법관하고 이렇게 비교를 많이 네네네네네. 하시는데, 이게 지금 경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물리력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총기도 사용을 할 수가 네네. 있고, 사실 민간 영역에서 군대 역할을 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여기는 계급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뭐 군대처럼 계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명하복이라든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까지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뭐 경감직급, 뭐 경위직급 계속 집단행동 한다고 네네. 하지 않습니까? 회의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경찰 조직에 대해서 네네. 이건 정상적인 통솔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그게 봅니다. 고민이 저희 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집단 행동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무력 시위 같으면 굉장히 무서운데, 이 장관께서는 이게 쿠데타에 준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회의란 말이에요. 회의.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그동안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검찰 수사권 조정한다 그러고 좀 제한한다 그러니까는 검찰들이 들고 일어나는 걸 한번 보세요. 검난이냐 아니냐 엄청났잖아요. 막 그랬죠. 그리고 결국은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만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는 검찰이 모든 인사를 장악하게 돼버린 상황이고, 그런데 경찰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본인들을 더 아래로 취급하게 만드는, 게다가 위헌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경찰국. 시행령에 의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상황에서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진짜 조직에 순응하는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나 같으면 되게 화났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노영희 총경이라면 저 같으면 벌써 제가 이미 뭔가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다음에 뭐 회의한다 그래서 그래 한번 회의하는 걸 내용을 보자라고 해서 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기자회견의 내용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으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좀 제대로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밖에 없어요. 네네. 내용 자체가 특별한 내용이 없었어요. 게다가 그것도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했었었고. 토요일에. 그래서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했나, 사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일을 키운 게 바로 저는 지금 일을 현재 키웠다? 정부다. 왜냐하면 그냥 좀 설득을 하고 사람들에게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제대로 해주고 서로 대화를 좀 하고 그러면 좋지 네네네.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 자기네 보기에는 합당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딱 갑자기 만들어 놓고는 회의도 못하게 하면서 이거를 뭐 구태타 운운하고 대기 발령까지 내놓고 감찰한다 그러고, 이건 정말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좀 심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심한 말 하고 싶지 않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참 오만하다. 이번 정부가 오만하다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금 반발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용은 별게 아니었는데 오히려 대응이 너무 거세서 이를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를 하셨어요.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지난번에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자, 검찰개혁은 해야 된다고 치자. 근데 정권 바뀌고 국회에서 천천히 상임위 논의하면 안 되냐.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근데 이번 시행령이 굉장히 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왜 이렇게 급하게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일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앞단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게 다 지금 뭐 국회에서 이번에 형사사법 특별위원회도 지금 하나 발족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검수완박을 하면서 가뜩이나 경찰의 비대화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많아졌다. 수사 권한까지 더 대폭 이양하면서 더 이상 이제 그럼 경찰에 대한 통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을 이제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경찰에 대해서 통제를 지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경찰의 시각과 정부의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민간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지고서 민주화된 권력 가지고서 경찰을 통제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그 통제라는 거를 못 받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국가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실질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조직에 의해서 자기들은 통제받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통제를 안 받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급하게 지금 경찰국이라는 설치를 뭐 대통령령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 이런 지금 좀 우려 섞인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근원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안 했다. 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 되게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됐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뭐 예를 들면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 결과로 이런 현재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지금 신 변호사 말씀하신 건데 그거 아니에요.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 당연히 했고요. 그래서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하자고 했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자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개특위를 안 하겠다고 한 게 바로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중단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그다음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게 안 맞아요 지금. 게다가 지금 경찰이 통제를 못 받겠다라고 말했다라고 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찰이 무슨 통제를 못 받겠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통제를 받겠다 못 받겠다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뭐가 있어야지 뭐 받는다 못 받는다가 나오죠. 그렇지 않은데 지금 계속 저렇게 왜곡해서 상황을 말하거든요. 저는 이런 게 바로 이 잘못된 인식. 특히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인식이 지금 현재 상황을 초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조금만 반박드리면 그 검수완박 법안을 할 때 그 이후에 지금 사법특위 말씀하시면서 국민의힘이 참여를 안 했다 이러시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전 이렇다고 봐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당연히 경찰의 비대화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당시에 경찰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리 확보를 하면서 이걸 했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경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지금 통제 못 받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통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저도 그럼 도대체 어떤 통제만 그럼 받겠다는 것이냐 본인들이 그걸 선택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어폐가 있고 행안부에서도 지금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지 경찰 조직에 대해서 흔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제를 못 받겠다고 한 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경찰국 방식으로의 통제는 자신들이 못 받겠다라는 걸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반대 의견이지. 통제 못 받겠다는 것하고 틀린 말이죠. 자, 이른바 검수완박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완전 박탈도 못했다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검찰의 수사권 일부가 경찰로 넘어가니 경찰의 권한은 비대해지는데 통제 방식은 무엇이 적절할까? 이건 이 정답이 없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정치권이 못 푸는 것 같고 이번 정부는 이제 행안부 산하 경찰국으로 이제 밀어붙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조치에 대해서 신조어가 하나 나와서 지금 SNS 보니까 검로경불 뭐 일부 이제 기자도 얘기를 하시던데 검찰이 하면 로맨스고 경찰이 하면 불륜이냐? 자,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검찰은 제 기억에 생생한데 고검장 회의, 부장검사 회의, 평검사 회의 하면 언론이 주목하고 야 이거 검찰이 들고 일어났다 큰일이다. 그리고 성명도 막 보도되고 해요. 근데 경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하는 중에 불허 명령 떨어지고 대기 발령 나오고 요즘 검찰하고 경찰하고 다른 게 아까 말씀하신 게 민간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무섭게 들리긴 하는데 이 노 변호사님은 이 부분 잘 아시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서로 왜 이렇게 다르게 처우가 될까요? 그건
그건 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경찰을 무시하니까 그렇죠. 아, 검찰이 경찰을 무시한다. 검찰은 경찰을 기본적으로 무시해요. 기본적으로.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영일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모든 걸 다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뭐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분들을 통제하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 된다 이게 뭐다 해서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 경찰은 이번에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의 수뇌부라는 사람들이 해산 명령 딱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터뷰 나온 것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경찰과 검찰은 다르다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근거가 뭐냐라고 살펴봤더니 일단은 집행부에서 해산 명령을 내렸냐 안 내렸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되게 웃기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그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종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직무 정당성이 있는 명령에 제대로 복종해야 될 의무를 써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직무 정당성 있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해산 명령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사실 이제 포인트예요. 그런데 검찰은 그런 명령을 검찰총장이 안 내렸던 거고 이번엔 경찰청장 뭐 되려는 그분들이 이제 내린 거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본질적인 차이입니까?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건 너무 웃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경찰 분들이 게다가 또 경찰대 출신들이 뭐 이걸 막 주도했다는 식으로 해서 구데타 하나에까지 난리가 났는데 참 전근대적이다. 정말 전두환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시나 보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 출근길 이른바 도스태핑 윤석열 대통령도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짧은 육성 한번 듣고 올까요? 대통령님 경찰국 신설 놓고 지금 총경 이어서 중간특위도 집단행동 예고 중인데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직접 언급보다는 원론적인 답변인데 행안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출근길 발언이 있었고 11시에 또 입장도 나왔는데 이게 워낙 거세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이제 경찰과 자꾸 이렇게 뭐 검찰만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경찰에 대해서는 계급이 있고요.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군대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군에서도 어떤 조직의 저항이 좀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 대령 정도 됩니다. 그럼 대령들이 한 절반 이상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뭐 은밀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뭐 용인해야 되느냐 또 이런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통제를 지금 다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고 또 그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는 이제 경찰이 그럼 어떤 통제를 받겠다니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뭐 경찰도 통제를 원한다고 하니까 그럼 통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될 일인 것인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 가장 그 실무적인 책임자들이 이런 식으로 집단 행동을 통해서 목소리를 꼭 내야만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정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이게 정부 내부의 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밀어붙였으니까 우리도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국이라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다면은 조금 더 저는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노력은 저는 좀 더 경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지금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었었던 이 류사명 총경 지금 대기 발령 중이라 이제 전직 상태입니다. 현재는. 자, 경찰은 위에서 누르면 주눅드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이를 키우다가 대기 발령되는 것을 보고 이 억눌렸던 것이 표출되는 것 같다. 이제 오늘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경찰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소통의 필요성을 또 신 변호사님이 언급하긴 했는데 지금 아까 이상민 장관 발언이 너무 거세서 지금 이 경찰들의 집단 반발 더 커지겠습니까? 좀 가라앉겠습니까? 아니 근데 기분 되게 나쁜 말들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상민 장관님께서 이게 너무 심기보자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좀 전에 신 변호사님이 그러면은 경찰들이 어떤 의견을 통일을 해가지고 좀 위에다가 좀 건의도 하고 뭐 얘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겠냐 하는데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논의를 하고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하냐고요. 모여서 회의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1대1로 만나가지고 경찰청장한테 얘기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저는 회의라고 생각하고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토론의 장을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 총경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회의를 했어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내부 사정에서 정확하게 토의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회가 있다 이런 식이었다. 쿠데타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다. 경찰들은 총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모였으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어떠한 경찰분들이 그런 것들을 수긍을 할 것이며 게다가 특정 조직이 뒤에서 이걸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까라면 까고 뭐 하라면 하고 이런 식이어야 된다는 뜻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의견을 그럼 표현하라는 뜻이냐. 이게 되게 난감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장관이라는 분이 특히 자기 밑에다가 경찰국을 두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지금 사고방식 자체가 매우 옛날식 사고방식으로 찍어 누르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반발이 세질 수밖에 없고 특히 모였다는 것만 가지고 특히 그것도 이제 주말에 그 퇴근 시간 이후에 그런 일인데 그런 걸 가지고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해버리면 사실 저는 반발을 그냥 그렇게 옛날처럼 찍어 눌러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처도 매우 잘못됐다. 좀 사고방식이 좀 전향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역시 경찰 이슈가 뜨겁긴 뜨거워요. 네. 근데 다음 이슈도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짧지만. 오늘부터 이제 대정부 질문 사흘 동안 가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데뷔 무대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이른바 스타 장관 나와야 한다 강조했기 때문에 또 이 주목받는 장관들이 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각오를 얘기한 게 있는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죠. 워낙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제가 했던 법무 행정을 다 거의 다 부정하시니까 거의 단절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법무 행정이라는 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연속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 이유가 뭔지 좀 따져 물어봐야 되겠어요. 법과 원칙, 법과 원칙. 그렇게 답변하면 예. 그건 의미 없는 대정부 질문이 되는 거고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왜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 법치농단 하는 이유를 오늘 국민들을 상대로 제대로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임 법무부 장관이 현 장관은 법과 원칙을 답하겠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법치농단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 발언한 거예요. 오늘 이제 오후부터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불꽃 튈 것이다. 역시 이제 스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될 것인가? 이 발언을 들으시면서 신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그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도 뭐 좀 여러 가지 전임 장관으로서 뭐 서운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농단이라는 단어가 네네. 상당히 좀 무겁고 네. 굉장히 좀 중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전 이게 너무 좀 과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 인플레 같은데 예. 뭐 국정농단, 사법농단, 인사농단, 이제 뭐 법치농단이라는 얘기까지 네네. 또 만들어서 참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저는 이런 의문이 하나가 들고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다면 하나하나를 뜯어서 아주 네. 박범계 장관 전문가 아니세요? 그러면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법치농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 선동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하여튼 이제 청문회 본회의에서 네네네. 이제 대정부 질문 한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이게 여러 가지를 뭉친 그런 거다. 이거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 얘기하셨어요.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스타 장관이 필요합니까? 실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실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네. 봐요. 그런데 왜 스타 장관에 자꾸 기대려고 하실까? 아하.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의문이죠. 오히려. 우리 대통령께서. 예,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말하는 스타 장관은 이제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이 될 가능성이 크죠. 네네. 예,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완전히 민주당이 망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까지 그렇게 생각나네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인사를 엉터리로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데 물론 한 장관이 꼭 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외에 인사 여러 가지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살펴보게 되면 이번에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다. 다만 국민이 원하는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좀 잘 살게 편하게 살게 해주고 공정하게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신다 그랬으면 공정하게 하시고 편하게 해주겠다고 했으면 편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몇 마디 말 가지고서 말장난하듯이 하는 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번엔 좀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인사청문회는 이제 본인에 대한 공격과 해명이었는데 지금 노 변호사님 중요한 점 짚어주신 게 이제 대정부 질문은 정부의 부처 책임자이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를 누가 더 얻느냐. 민생에 대해서 누가 더 성과지향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지난 9월에 시작해서 11개월째를 맞은 주간 이슈 먼데이인데 이 코너가 막을 내린다고 해요. 다음 네. 주부터 이제 새로운 코너가 나온다고 하는데 자, 노 변호사님은 뭐 원년 멤버 쭉 오셨고 자, 지금 오늘 이제 경찰 이슈도 다뤘고 이제 대정부 질문 특히 법무부 다뤘는데 좀 청취자께 남기고 싶은 말씀. 우리 청취자층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선을 기점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 선거 댓글 두 다시는 번 치르느라고 분들이나 힘들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많이 감사드리고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질타도 해주시고 되게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앞으로 이제 어떤 기회를 또 다시 만나뵐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의 무궁한 발전을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다. 노 변호사님은요 방송에서 찾아오면 계속 나오시기 때문에 매일 어딘가에 나오시기 네. 때문에 낯설지 않을 것 같고 저희도 또 이슈가 있으면 모실 거고요. 네. 신 변호사님 코카 예. 이제 막 코카로 유명해지려는 찰나인데 아유, 너무 아쉽습니다. 어떤 말씀을 아쉽죠? 네. 저는 중간에 합류를 했는데요. 이 최영일의 시사본부가 상당히 이 프로그램이 되게 유명했기 때문에 저도 출연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참 보면 균형 있는 좀 평론을 하려고 저는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좀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또 이렇게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의 무궁한 발전을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 변호사님이요. 이 집권층의 요직을 맡으시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통은 굉장히 순조롭게 푸실 것 같아요.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대변인으로 시작하셨으니까 앞으로 일취월장하시길 기원하면서 자, 오늘 주간 이슈 먼데이 여기서 문을 내리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님, 신인규 변호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